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 앞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자, 서울의 아주 핵심 지역, 누가 봐도 지도 펼쳐놓고 보면 중심 용산구죠.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을 같이 쓰고 있는 효창공원역에서는 한 260m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또 용산역이죠. 굉장히 유명한 용산역에서는 직선 거리로 한 470m 정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분양 면적은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층수는 총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용문시장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입주권이 확보된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1층 상가이고요. 매매가는 4억 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지하가 없는 4층까지 공간으로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총 19개실로 만들어져 있고요. 19개 전부가 상가로 만들어지고 있고 용문시장에서 제일 메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상가 임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프랜차이즈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입지 여건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용산 정비창 부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지금 전자상가에 대한 그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확정 발표들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곳에 대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역에서 직선 거리로 한 470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역과 경의중앙선역에서는 한 26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라는 그런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용산 정비창 부지라던가 용산 신용산 이런 여러 가지 6호선, 1호선의 그런 부지들과 역들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갔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어떤 그 직선 거리로도 연결이 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지 여건 간단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 여기 인접해 있으니까요.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이 주변 환경이 어떤 곳인지 살펴드렸습니다.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서울의 어떤 핵심 업무 지구든 금세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까지도 참 잘 받쳐져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용산구에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개발의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용산은 지금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강북 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한강과 치우쳐서 강남과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3개의 도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 강남 3구의 그 핵심군이 직장인들 위주의 직장인 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와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테헤란 업무지구들이 함께 트라이앵글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대 한 80에서 90% 이상이 재개발 추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곳을 꽂더라도 사실은 뭐 용산은 이곳은 재개발해야 한다 할 정도로 노후도가 한 80에서 90%까지 나오는 곳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라던가 또 이 민간 재개발, 또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신속 통합 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 같은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용산 전체 전역을 중심으로 이런 개발지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또 확정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용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한 350m까지 역세권 활성화라던가 역세권 쉬프트의 재개발 방식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확대한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한 260m 거리에서 350m까지를 이런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됐을 경우는 사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입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전쟁통에 지어진 거죠. 1955년에서 60년대 만들어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뭐 93%에서 95%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질비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유럽이라던가 여러 국가 선진국가들을 순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의 마케톨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케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명소 중에 하나이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발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곳을 벤치마케팅 해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을 홀화시키는 그런 그 건물로 만들고요.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만들 그런 조감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죠.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가 지금 굉장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오염화 작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뭐 뉴욕에 있는 허드슨 인근의 평균 용적률이 한 1,800% 이상 그런 평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제2롯데타워인 123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투자라던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주 직장군이죠. 정주 인구 이런 그다음에 그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저희 IT 기업의 어떤 정주 인구들과 함께 유동 인구 한 70만 정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산역의 그런 유동 인구까지 합해진다면 그곳에 있는 그 어떤 관광객이라던가 이동 수요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토를 예상으로 한다면 뭐 강남역에 지금 현재 15만의 정주 유동 인구를 한 2배 이상 상회할 수 있는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0만 목표로 한다면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이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소로 그런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재개발 추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지금 용산역에 같이 연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상권도 사실은 빨대 효과라 그러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신흥 용산역의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지구와 또 전자상가 일대의 호재들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방식이 조합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재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상가 형태로 상가와 오피스, 사무실 형태로 지어질 거고요. 위층부터는 한 35층까지 주상복합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입주권으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네,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이 중에 GTX 또는 용산 정비창 일대 재개발 이런 거는 듣기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겠구나 이런 체감이 드시죠. 용문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와, 이 사진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호재들 꼼꼼하게 살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원조로 이가 상가 가격 전략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용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산에는 사실 신축 상가들이 없습니다. 신축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이고 전용 한 8평에서 1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가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그 개발이 될 때까지 임차를 놓으시면서 임차 수익을 동시에 누리시면서 입주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